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영 건축사 사무소 대표 쪼 아저씨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개발해가지고 제가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제 발생됐던 사건 사고들을 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기록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최근에 수행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까지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까지 그 절차를 간략하게 제가 정리했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사 사무소 개설 절차. 네, 2021년 3월 3일 오늘 날짜입니다. 네,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한 1년 지나면은 내용이 수정이 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크게 그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가장 어려운 게 요 건축사 자격 취득. 네,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직장생활만 하려고 했는데 그 나이 먹고 나니 이제 머리가 커져가지고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자격을 좀 늦게 취득을 했는데 요 건축사 자격 취득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건축사 사무소 개설을 위한 요 사무실 이건 이제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어떤 사무실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2가지가 좀 어렵고 나머지는 그냥 그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건축사 자격을 취득을 하려면은 5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건축사 사무소에서 실무 수련을 해야 합니다. 3년 동안 어떤 건축사 사무소에서 그 특정 건축사님께 3년 동안 수행과 수련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3년만 버티면 됩니다. 3년만 버티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고 요 밑에 이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제 요건 이제 없어졌습니다. 건축사 예비시험이 2019년까지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2019년에 예비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만 19년까지 건축사 예비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은 2025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1년에 1회로 바뀔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화는 예전에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크게 이제 3가지 분야의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지계획, 두 번째가 건축설계 1, 세 번째가 이제 건축설계 2인데 각 100점이 만점이고 60점이 넘으면은 그 과목은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합격을 한 과목은 향후 5회 동안 시험 응시할 때 그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5회 동안 5년이 아닙니다. 5회 동안 이 3가지 과목을 60점 이상으로 합격을 하시면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 계획에는 크게 이제 배치 계획, 오픈 스페이스라든가 등고가 있는 경우는 이제 대지 레벨, 그리고 이제 규모 계획에서는 이제 분속 조닝이라고 하는데 건축법규 1조 4선 그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건축물의 1조 이게 가장 1조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주거지 부분에 1조 채광 그런 거랑 이제 주차법규, 소규모 주차법규, 그럼 무조건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평면계 건축설계 1이 이제 평면계획인데 각 실별 조닝이랑 일부 공용 부분 계획하는 것들. 그리고 건축설계 2가 이제 단면계획, 단면도 작성하는 거랑 이제 구조계획 이렇게 3과목을 시험 보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시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운이 좋아야 됩니다. 운이. 건축사 자격을 취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순서는 사무실 먼저 구하셔도 되는데 일단 건축사 사무소를 자기가 운영을 하려면은 그 건축사 등록원에 가입을 한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건축사법 18조에 자격 등록 및 갱신 등록 18조에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려면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요걸 이제 대행해 주는 데가 이제 건축사 등록원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은 그 등록 신청비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한 번 20만 원을 이제 납입을 하면은 5년마다 좀 갱신해서 얼마씩 낸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 건축사 등록원에 이제 등록 신청을 하시면은 건축사 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사 등록원 홈페이지입니다. 링크는 안 되고요. 네이버나 뭐 검색 프로그램에 치시면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제 등록을 하신 다음에 등록원 증명 발급을 해야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할 사무실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혼자서 이제 운영하시겠다 그러시는 분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충분히 이제 업무를 보실 수가 있는데 현행법상 개설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중에 근린생활시설 중에 사무실, 업무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 이렇게는 이제 개설이 가능하고 지식생활센터는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올해부터인가 이제 작년부터는 안 되는 지자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지식생활센터에서는 개설이 불가하다고 지침이 내려온 거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일단 지식산업센터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 건축가에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무실을 마련하시면 일단 비용이 제일 많이 듭니다. 저도 엄청 들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건축사 등록증과 그 사무실을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구입을 하셨으면 건축물 대장에 이제 본인 명의로 바뀌신 그 건축물 대장을 첨부하셔가지고 이제 사무소명을 이제 하나 정하셔야 됩니다. 멋진 사무소 이름을 정하신 다음에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란 명칭을 꼭 넣으셔야 되고요. 뭐 앞에 넣으셔도 되고, 뭐 뒤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 취향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셔가지고 사무소명을 만드시면 되고 필요해서라도는 건축사 등록증 그리고 사무실 보유 증명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일단 세움터에 그 민원행정 서비스 포털이죠. 이 세움터에서 그 사업 장목으로 들어가시면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인터넷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지자체 건축가 방문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올해 2월 구정쯤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해당 지자체 방문해서 이제 주무관한테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주무관이 또 그 세움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편의를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세움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한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틀 만에 확인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을 수령하셨으면 사업자 등록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자 등록을 그 창업자금 지원 대출인가 이제 그거를 대출을 좀 받으시려면은 사업자 등록은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용보증금고에서 이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좀 나중에 신청하시면은 그런 그 창업자금 지원 대출 금리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사업자 등록 바로 해버려가지고 그런 그 창업자금을 대출을 못 받았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고려하시면은 사업자 등록은 좀 향후에 매출이 발생할 때쯤에서 그렇게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관할 세무서 방문하셔가지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과 이제 사무실 보유 증명서 이런 서류들 갖고 방문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면은 관할 세무서에서는 뭐 당일 바로 처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청하고 바로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이제 한 기업의 대표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나 뭐 아니면 이제 법인 사업자의 대표님이 되시는 겁니다. 대표님. 네.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전화가 와서 어떤 분이 저한테 대표님이세요 그러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이제 대표님께 있고, 네. 개설을 하시면은 기존에는 이제 한 가정만이었는데 한 가정과 한 기업 그 존립에 대한 사무소를 이제 개설을 했는데 바로 이제 세상에서 잊혀지고 지워지면 상당한 상실감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사업이 번창하도록 열심히 달리셔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저한테 보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영상이지만 제가 건설사무소 개설을 하면서 느낀 점과 그런 절차들을 간략하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신규 컨텐츠를 계속 개발해가지고 사무소 운영도 하면서 기존 해왔던 것들을 꾸준히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